강가에서 주워 키운 아이. 10년 뒤, 이 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매, 저예요. 청아예요. 살아있었구나. 우리 청아가 살아있었구나. 조대감을 잡아 가두어라. 강도령의 가문을 복권하라. 주옥 같은 야담 이야기, 주옥 야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어붙은 강에서 건져 올린 아기와 그 아이를 목숨 걸고 키운 할머니, 그리고 10년 후 벌어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뜨거웠던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옥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려 충렬왕 시절 개경에서 반나절 거리에 병난도라는 포구가 있었습니다. 송나라, 일본,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던 국제 무역항이었지요. 그 포구 언덕배기에 허름한 옹기 가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오씨 성을 가진 62살 할머니. 사람들은 그녀를 옹기 할망이라 불렀습니다. 오씨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20에 시집와서 23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장마에 무너진 가마 밑에 깔려 숨진 것이지요. 그래도 오씨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의지 삼아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또 한 번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32 되던 해 외아들마저 열병으로 잃었습니다. 아들이 숨을 거두던 그 밤, 어머니, 저 먼저 가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어. 아프지만 말아라. 아들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오씨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 차가움을 오씨는 30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오씨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 생각, 온기를 빚으면 아들 생각, 밤에 누우면 또 아들 생각,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로 30해를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해 겨울 고려 땅에 100년 만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예성강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포구의 정박한 배들이 얼음에 갇혀 꼼짝을 못했지요. 아들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오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무덤에 올릴 송편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진 것을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물동이가 비었구나. 오씨는 물동이를 이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을 깨고 물을 들였는데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오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를 따라 갈대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보았습니다. 강물 위에 떠있는 나무 한 짝. 그 안에 담긴 핏덩이 같은 아기. 아기는 젖은 비단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62살 할머니가 한겨울 얼음물에 뛰어든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칫하면 할머니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 씨는 뛰어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오 씨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 칼로 베는 듯한 냉기. 하지만 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짝을 건져 올렸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오래 떠다녔기에 이리 차갑노. 오 씨는 젖은 강보를 벗기고 입고 있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60평생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운막에 도착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오 씨의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젖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3일 밤낮을 오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쌀죽을 쑤어 무명천에 적셔 아기 입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자신도 고열에 시달렸지만 아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새벽.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오 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오 씨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30해 전 차가워지던 아들의 손.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그렇게 새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아기가 담겨 있던 함짝. 그 안에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훗날 이 아이와 할머니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기를 살려놓고 함짝을 살펴보니 바닥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청자 파편 하나, 반으로 쪼개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빛깔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늘빛도 아니고 바다빛도 아닌 신비로운 비취색. 비색 청자. 고려 최고의 청자에서만 볼 수 있는 빛깔이었습니다. 임금님께 바치는 도자기에나 쓰이는 것이었지요. 오 씨는 그를 몰랐지만 이것이 범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파편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처럼 맑고 하늘처럼 푸르라. 오 씨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이를 찾는 사람이 있나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이 내게 보내준 아이다. 내가 키우겠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파편에 새겨진 글귀에서 따왔습니다. 청아, 맑고 아름다운 아이가 되거라. 그날부터 오 씨의 허름한 움막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함이 할머니와 아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들어보시지요. 세월이 흘러 청아는 6살이 되었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빠르고
눈치가 비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 씨가 옹기를 비치려고 흙을 반죽하고 있었습니다. 청아가 다가오더니 흙 한 줌을 집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매, 이 흙은 안 돼요. 왜 그러노? 냄새가 달라요. 이걸로 그릇 만들면 가마에서 터져요. 오 씨는 웃었습니다. 에이, 할매가 30년을 옹기 빚었다. 이 흙이 어디가 나빴어. 하지만 정말로 그 흙으로 만든 옹기 10개 중 7개가 가마에서 터졌습니다. 오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 알았노? 이 흙에서 철 냄새가 나요. 철이 섞인 흙은 불에 약해요. 6살짜리가 흙 냄새로 성분을 맞추다니.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오 씨가 가마에 불을 넣으려 하자 청아가 막았습니다. 할매, 오늘은 안 돼요. 점심때 비 와요. 하늘이 이리 맑은데 무슨 소리고. 굴뚝 연기 보세요. 하늘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퍼져요. 공기가 무거운 거예요. 비 오기 전에 항상 그래요. 오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청아 말을 믿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정말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옹기 할망네 손주가 귀신 같은 재주가 있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더라. 상인들이 청아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이 비단 지금 팔까, 묵혀둘까? 지금 파세요. 열흘 뒤 송나라 배 들어오면 비단값 떨어져요. 정말로 열흘 뒤 송나라 비단 배가 들어왔습니다. 비단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청아는 병난도에서 신통한 아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오 씨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탈이 나는 법인디. 그날 밤 오 씨는 청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청아야. 네, 할매. 네 재주가 대단한 건 할매가 안다. 하지만 세상은 똑똑한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 오 씨가 청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매 앞에서만 똑똑해라. 남들 앞에서는 바보인 척해라. 그래야 오래 산다. 청아는 할머니의 굽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흙을 주무르고 가마 불을 지피느라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손, 자신을 키우느라 더 거칠어진 손. 알겠어요, 할매. 다음 날부터 청아는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콧물을 흘리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동이라더니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귀신 들렸다, 나간 거래. 소문은 금세 시들해졌습니다. 오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숨기길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뒤였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고려 최고 권력자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청아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습니다. 청아가 7살 되던 해, 병난도에 화려한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개경에서 온 조대감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손꼽히는 권문세족,
민정시차를 핑계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조대감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는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강도령, 고려 최고의 청자 장인이었습니다. 강도령은 조대감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요의 청자를 빼돌려 송나라에 파는 것을요. 강도령이 임금께 고발하려 하자 조대감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강도령이 청자에 독을 넣어 임금을 해치려 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한 것입니다. 강도령에게는 갓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아이까지 죽이려 했지만 누군가 아이를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조대감은 아이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병난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통한 아이가 있다. 비색 청자 파편을 목에 걸고 다닌다. 조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설마 그 핏줄이 살아있는 건가? 조대감 일행이 오 씨의 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오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 신통하다는 아이가 있다며? 대감 어른, 그저 헛소문이옵니다. 조대감이 청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청아가 나왔습니다. 바보 흉내를 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의 눈이 청아의 목을 훑었습니다. 청자 파편 목걸이. 조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느냐? 오 씨가 급히 나섰습니다. 그저 깨진 사금파리를 주워서 건 것이옵니다. 조대감이 파편을 빼앗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색, 그리고 안쪽에 새겨진 글씨. 물처럼 맑고 하늘처럼 푸르라. 조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빛깔, 이 글씨체. 7년 전 자신이 죽인 강도령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대감이 청아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성이 무엇이냐? 부모가 누구냐? 오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를 놔주시옵소서. 그저 강에서 주운 아이옵니다. 조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강에서 주웠다.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강도령의 아이가 사라졌던 것. 강에 빠져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 이놈이 그 씨앗이로구나. 조대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와 할멈을 잡아라. 역적의 씨앗을 숨긴 죄다. 여러분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청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요. 그냥 할머니 밑에서 옹기 비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역적의 자식이 됐습니다. 할머니까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계속 보시죠. 오 씨와 청아는 병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스며드는 냉기. 오 씨가 청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매가 미안하다. 할매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청아는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매. 제가 할매 지켜드릴게요. 이 어린 것이. 다음 날 조대감이 감옥으로 왔습니다. 늙은이 불어라. 이 아이를 누가 데려다 줬느냐? 배후가 누구냐?
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일이옵니다. 강에서 떠내려오는 것을 주었을 뿐. 조대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다. 말 안 하면 이 아이부터 죽이겠다. 칼을 든 병사가 청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오 씨가 청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를 죽이시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오. 비켜라, 늙은이. 병사가 오 씨를 밀쳤습니다. 오 씨가 돌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할매, 청아가 달려갔습니다. 오 씨가 피를 흘리면서도 청아를 껴안았습니다. 괜찮다. 할매는 괜찮아. 무섭지 마라. 조대감이 코웃음 쳤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마. 입을 열지 않으면 늙은이를 먼저 처형하겠다. 조대감이 떠났습니다. 청아가 오열했습니다. 할매, 제가 다 말할게요. 할매만 살 수 있다면. 오 씨가 청아의 입을 막았습니다. 안 된다. 내가 말해도 우리 둘 다 죽어. 하지만 내가 도망치면 살 수 있어. 싫어요. 할매 없이 못 살아요. 오 씨가 청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청아야, 잘 들어라. 할매는 늙어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만 넌 살아야 해. 살아서 네 아버지 누명을 벗겨라. 그게 할매 은혜 갚는 거다.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매, 여러분, 할머니 심정이 어땠을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 그래도 7년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보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날 밤 감옥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웬 중년 사내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박서방, 청아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7년 전 청아를 강에 띄워 보낸 장본인이었지요. 청아의 파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서둘러야 합니다. 탈출 준비를 해뒀습니다. 오 씨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낮에 맞아서 뼈가 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못 가겠다. 청아만 데려가시오. 할매, 가거라, 청아. 오 씨가 청아를 밀쳤습니다. 살아서 아버지 원수 갚아라. 그게 할매 은혜 갚는 거다. 싫어요. 같이 가요. 박서방이 청아를 억지로 업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청아가 발버둥 쳤습니다. 할매, 할매. 오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청아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잘 가라. 내 새끼야. 꼭 살아라. 오 씨의 뺨을 눈물이 타고 흘렀습니다. 박서방과 청아는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의 추격대가 쫓아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 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다가왔습니다. 거기 서라.
박서방이 청아를 내려놓았습니다. 도련님, 뛰어내리세요. 예. 물이 깊어요. 뛰어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요. 박서방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뛸 수가 없어요. 박서방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7년 전 청아를 구하다 다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들을 맡겠습니다. 도련님은 가세요. 싫어요. 가세요. 박서방이 청아를 밀었습니다. 청아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물속에서 청아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절벽 위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의 몸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청아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을 구해준 박서방도 죽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임금 앞에 섭니다. 청아는 계곡에서 한 스님에게 구조됐습니다. 혜광 스님, 속세에서 관리를 지내다 출가한 분이었습니다. 스님은 청아를 거두어 가르쳤습니다. 글을 배우고 셈을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조대감을 무너뜨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가 있대요. 조대감의 비리가 적혀 있다고. 그 장부를 찾으려면 관요에 들어가야 한다. 청아는 청자 빚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은퇴한 도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도령을 가르쳤던 스승이었지요. 강도령의 아들, 좋다.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고된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흙을 반죽했습니다. 물레를 돌리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칠 때마다 청아는 파편을 만졌습니다. 할매, 기다려요. 꼭 구하러 갈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아는 16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도 인정하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됐다. 내 청자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청아의 청자에서 비색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이었습니다. 여러분, 10년입니다. 7살 아이가 16 청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 계실까요? 청아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실 거라고. 그 믿음으로 10년을 버텼습니다. 그해 겨울 관요에서 새 도공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청아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관요에 지원했습니다. 청운. 시험은 청자 하나를 빚는 것이었습니다. 청아는 눈을 감고 흙을 만졌습니다. 할매가 가르쳐 주셨지. 흙의 결을 읽으라고. 물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아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청운의 청자가 1등이었습니다. 심사관들이 놀랐습니다.
이 비색은 대체 누구에게 배웠느냐? 청아는 관요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바로 그곳에 낮에는 청자를 빚고 밤에는 몰래 장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낡은 가마 안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돌 하나가 색이 달랐습니다. 청아가 벽돌을 빼냈습니다. 그 안에 기름종이로 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조대감의 비리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수량, 금액, 뇌물 받은 관리 이름까지. 찾았다. 드디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조대감의 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다. 10년 걸려 찾은 증거. 들켰습니다. 청아는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잡히면 끝입니다. 과연 청아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청아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담을 넘고 지붕을 타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다행히 늙은 도공의 도움으로 관요를 빠져나왔습니다. 가거라. 아비의 원한을 풀어라. 청아는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이 순행을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 청아는 징을 쳤습니다. 땡, 땡, 땡. 격쟁.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징을 쳐서 임금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하지만 임금이 막았습니다. 기다려라. 무슨 일로 격쟁을 울렸느냐? 청아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무슨 원한이냐? 소인의 아비 강도령이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었사옵니다. 하지만 진짜 역적은 따로 있사옵니다. 그 순간 행렬 속에서 조대감이 뛰쳐나왔습니다. 전하, 저자는 역적의 자식이옵니다. 거짓으로 충신을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청아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조대감이 청자를 빼돌려 송나라에 판 기록이옵니다. 조대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위조된 것이옵니다. 저런 것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청아가 일어섰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한 가지를 증명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무엇이냐? 청아가 목의 파편을 벗어 내밀었습니다. 이 파편은 소인의 아비가 만든 청자의 일부이옵니다. 소인은 10년을 수련하여 이와 똑같은 비색을 낼 수 있사옵니다. 비색은 오직 강씨 가문만이 낼 수 있는 빛깔이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증명해 보아라. 청아는 그 자리에서 흙을 받아 작은 잔을 빚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청아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잔이 완성됐습니다. 잔을 꺼내는 순간 모든 사람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비색. 파편의 빛깔과 똑같았습니다. 임금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강도령의 비색이로구나. 조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금이 장부의 필적을 확인하라 명했습니다. 전하,
필적이 일치하옵니다. 조대감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다. 임금이 명령했습니다. 조대감을 잡아 가두어라. 강도령의 가문을 복권하라.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벗겼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청아에게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10년 동안 소식을 몰랐습니다. 살아 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청아는 병난도로 달려갔습니다. 청아는 병난도로 달려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포구는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덕 위 옹기가마터는 그대로였습니다. 무너지고 풀이 우거진 채로 청아는 가마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매, 어디 계세요? 청아는 사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옹기할망,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어. 증거 불충분이라고. 살아 계세요. 살아는 있는디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 감옥에서 맞아서. 지금 어디 계세요? 포구 뒤편 폐가에서 혼자 산다더라. 청아는 뛰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할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늙고 야윈 얼굴. 하지만 그 눈만은 청아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누구냐? 청아가 달려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매, 저예요. 청아예요. 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아? 네, 청아? 네, 할매. 살아왔어요. 약속대로 살아왔어요. 오 씨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우리 청아가 살아 있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폐가에서 혼자 버텼습니다. 왜요? 청아가 살아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10년을 버틴 겁니다. 청아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살아 계실 거라는 믿음 하나로 10년을 버텼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이게 진짜 가족입니다. 그날 저녁 청아는 할머니 곁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사에서의 수련, 청자 빚는 법을 배운 것, 관요에 들어간 것, 장부를 찾은 것, 임금 앞에서 진실을 밝힌 것. 오 씨는 청아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청아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청아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할매, 이거 받으세요. 보자기를 열자 고운 비단 꽃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할매 기억하세요? 제가 7살 때 약속했잖아요. 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크면 할매한테 비단 꽃신 사드리겠다고요.
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기억한다. 우리 청아가 7살 때 했던 말.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신으시겠지만 제 마음이에요, 할매. 오 씨가 꽃신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우리 청아.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아는 아버지의 누명을 완전히 벗기고 강씨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임금은 청아에게 관요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청아는 관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병난도 언덕 위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옹기를 굽던 바로 그 자리에 청아는 저녁마다 병난도로 돌아와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오 씨는 다리가 불편해 걷지는 못했지만 마루에 앉아 청아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오 씨가 청아를 불렀습니다. 청아야. 네, 할매. 할매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나중에 할매 죽으면 그 산에 묻어다오. 무슨 소리예요, 할매? 할매가 널 처음 준 그 강가 말이다. 거기 묻어주면 할매는 여한이 없겠다.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매, 오래오래 사세요. 저 아직 효도 많이 못했어요. 오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뭔 소리고.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할매는 세상 다 가진 거다. 그해 가을, 오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아의 품에서 평화롭게. 청아야, 잘 살아라. 다음 생에도 할매 손주로 와라. 오 씨는 미소를 띠며 눈을 감았습니다. 청아는 약속대로 할머니를 그 강가 언덕에 묻어드렸습니다. 무덤 앞에 비색 청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안쪽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물처럼 맑고 하늘처럼 푸르라. 그리고 그 옆에 청아가 새긴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흘처럼 따뜻하고 불처럼 뜨거운 사랑. 할매,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오 씨와 청아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른 영상들도 꼭 함께 해주세요. 주옥야담이었습니다.